우리가 그 수열이 만족할 특성 하나를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코시 수열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위쪽이 좀 잘리는 것 같으니 이렇게 씁시다. 이 코시도 역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해석학 하면은 그 크게 떠오르는 인물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코시고요. 그 180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었죠. 그 앞으로 이 코시에 대한 이름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해석학을 하기 전에도 최소한 코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형대수 같은 거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등식 중에 하나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코시가 이 코시입니다. 자, 우리가 코시 수열, 그래서 수열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코시 수열이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얘네들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실수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늘 그렇듯이 그 xn들은 실수 수열입니다. 뭐 다른 것들은 전혀 없고요. 이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코시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코시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풀어서 써보고, 그리고 우리가 뭐 for 대열 이그시스 같은 거 줄여가지고 훨씬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형식으로 다 써봅시다. 그래서 이무에 에러가 있으면 수렴하는 수열의 정의와 되게 유사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n이라는 자연수를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비슷하네. xn이랑 xm의 차이가 이거 좀 다르다. 우리는 수열에서는 xn이 x로 수렴한다는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x, 극한 같은 개념은 없어요. 단지 n과 m이 크면 n과 m이 크면은 xn, xm은 저 이제 수열에 하나, 둘, 셋, 넷 보면 저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지가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인덱스의 차이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상관없이 둘 다 캐피털 M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차이가 충분히 작다. 우리가 처음에 말해놨던 입실론보다 작다. 이 두 줄에 있는 컨디션을 만족하면 우리가 얘를 코시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거 우리가 엄청나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극한, 이제 지금은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극한에 대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3주차, 4주차 통째로, 그리고 5주차의 첫 번째 영상에서도 계속 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가 그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예,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무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n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서 n과 m이 캐피털 M보다 크기만 하면 XN과 XM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위에 두 줄이랑 아래 빨간색이랑 완전히 같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 수열이 코시 수열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간단해요. XN이 n분의 1이라는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코시냐? 그럼 뭐 해야 돼? 입실론이 있을 때 n을 찾아야 돼요. 극한과 똑같습니다. 보여야 되는 거는 이 두 개가 충분히 작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 우리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극한과 똑같아요. 해야 될 일이 뭐지? xn과 xm의 차이가 충분히 작기를 원합니다. 써봅시다. 얘는 n분의 1이고 xm은 n분의 1이네. 이거 지가 아무리 커봤자 이거보다 훨씬 작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되지? 그냥 삼각부등식 쓴 겁니다. a 더하기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의 삼각부등식 쓴 거예요. 마이너스는 뭐 절대값 안에서 없어지니까.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n이 n보다 크다며, 스몰 m이 캐피털 n보다 크다며, 이까지 알아요. 하고 싶은 것 더해가지고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면 얘가 입실론보다 작으면 되겠네. 맞네요. 자, 우리의 조건. 얘를 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했다. 언제? n이 뭐보다 커야지? 입실론분의 2보다 크면 되겠네. 이 조건 하나만 쓴 거예요. 자, n이 이 조건보다 크기만 하면 이 부등식에 만족하고 저 xn과 xm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극한과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극한에 시간을 많이 쓴 이유예요. 극한을 알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간단하니까. 자,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우리가 n을 잡아줄게. 어떻게?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네. then 우리가 자연수가 있어서 그 자연수가 입실론분의 2보다 크다. 즉 입실론분의 2보다 큰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제는 안 써도 되죠. 알키미디안 프로퍼티 때문에. 앞으로는 안 쓰고 오늘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알키미디안 프로퍼티 때문에. 근데 안 써도 돼요. 실수 있으면 실수보다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 이제는 이미 3주간 열심히 했으니까 다 알아먹으니까. 자, 증명해서 뭐가 필요한 거지? 자, 이제 스몰 n과 스몰 m이 캐피털 n보다 크다고 하자. 이제 만약에 스몰 n과 스몰 m이 캐피털 n보다 크면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코시 수열의 정의는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했지만 증명 자체는 우리가 극한의 정의를 사용한 증명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요. 파란색으로 체크해 봅시다.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있어서 n과 n이 n보다 크기만 하면 그러면 xn-xm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실론보다 작더라가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에 하나 총 중요한 4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너 입실론 줄래? 그럼 나는 n 줄 거야. nm이 캐피털 n보다 크기만 하면 이 둘의 차이가 작어 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xn이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반복되는 간단한 수열이라고 합시다. 얘가 코시가 아님을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역시 파란색으로 써봅시다. 얘를 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노트. 저 옆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한번 부정해 봅시다. xn이 코시가 아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 우리 지난번에 xn이 x로 수렴한다 의 니게이션 혹은 그 명제의 부정을 썼습니다. 얘 그대로 쓰면 돼요. 저 블라블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입실론이 있어야 돼. 그거의 부정이니까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저게 돼야 돼. 그럼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는 저 n이 존재해서 어쩌고 라는 걸 만족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실론에 대해서는 저런 n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모든 n에 대해서 라고 해야지. 그쵸?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n이 어떤 자연수든 간에 얘는 만족하는데, 그래서 이 a면 b다에 a는 만족하는데 b는 만족하지 않는 게 있어야죠. 어떤 n과 m이 있어서 such that, 근데 such that 2개 있으니까 그냥 with라고 썼어요. xn-xm이 입실론 제로보다는 큰 것 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이 빨간색의 부정이 이 파란색이라는 걸 그냥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폴은 데얼 이그지스트로 바뀌었고요. 데얼 이그지스트는 폴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명제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얘는
딱 봐도 xn과 xn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반복하니까 차이가 무조건 2잖아요. 인접해 있는 두 항의 차이가 2니까 아니 nm이 크다고 xn과 xm의 차이가 그렇게 가까워질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이면 돼요. 입실론 제로를 택하면 됩니다. 입실론 제로를 넉넉하게 택합시다. 2라고 택해봅시다. 더 작아도 상관없어요. 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입실론 제로에 대해서 찾으면 그것보다 작은 입실론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겠지. 맞죠? 왜? 뭐 이무의 n에 대해서 얘가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있으니까 그 아까 말한 얘보다 더 작은 입실론보다는 크겠지. 자, 이럽시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캐피털 N을 어떻게 잡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n보다 큰 두 수를 잡아서 두 수의 차이가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야 되는데 이 수열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연속하는 두 수의 차이는 항상 2였잖아요. 그래서 캐피털 N, M을 캐피털 N 플러스 1이라고 하자.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잖아. 그러면 둘 다 N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하지만 XN과 XM의 차이는 마이너스 2거나 2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것도 되는 거네. 따라서 파란색의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코시 수열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두 개의 예제를 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은 이 코시 수열 정의를 보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스몰 x라는 극한에 관련된 게 없긴 하지만 뭔가 형태 자체는 극한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수렴하는 수열이랑 코시 수열이랑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수에서는 완전히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자, xn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n이 코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하면 코시다. 근데 코시를 왜 정의를 했을까? 코시 수열에는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xn이 수렴한다고 증명을 하려면 혹은 보이려면 혹은 얘기를 하려면 스몰 x라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코시 수열에서는 스몰 x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열이 있으면 x가 뭔지 몰라도 xn이 코시다 아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정의를 가지고. xn에만 의존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거 한번 증명해 봅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역시 증명은 이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긴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누누이 극한에 관련돼서 했던 것처럼 아이디어부터 써봅시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xn과 xm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 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수렴하는 수열이면 컨버전트 시퀀스면 xn과 x의 차이는 충분히 작다고 얘기할 수 있고 xm과 x의 차이도 충분히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삼각부등식을 쓰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xn이 x로 수렴하니까 자, 우리가 조건을 잘 주면 얘를 작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조건을 줘야 되지? 캐피털 N보다 큰 모든 스몰 n에 대해서 이 값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면 되겠네. 걔를 쓰면 증명입니다. 자, 이제 우리 코시라는 정의에 맞춰서 앞에 예제에서 했던 것처럼 써봅시다. 코시의 정의를 필요로 하면 뭐지? 자,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얘가 작아지길 원했어요. 그러면 xn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걸 안 썼네. 이 컨버전트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면 수렴한다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렴 값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에서 그 값이 명확하게 안 줬으면 그냥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suppose that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xn이 수렴한다고 하자. 어떤 x로 수렴한다고 하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코시 수열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수렴하니까 n이라는 자연수가 존재해서 n이 크기만 하면 xn과 x의 차이는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우리가 2분의 입실론을 줘. 그러면 n 찾을 거야. 이거잖아요. 자, 똑같네. 만약에 이제 n과 m이 m보다 크기만 하면 그러면 얘가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거 없네? 그쵸? 이게 증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끝. 간단하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 최소한 컨버전트면 코시다 를 보인 겁니다. 이제는 코시면 컨버전트다를 한번 보여봅시다. 그 전에 만약에 xn이 코시 시퀀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xn이라는 수열은 바운디드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역시 했습니다. 그 수열의 극한을 처음 얘기할 때 xn이 컨버전트 시퀀스면 xn이 바운디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의 간단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xn이 수렴하는 수열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식으로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xn이 x로 수렴할 때 했던 일이 뭐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였습니다. x 근처에 x-1과 x 플러스 1 사이에 대부분이 있어요. xn들이 그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x1, x2, 땡땡땡, x의 n-1. 그러면 대부분은 이 둘 중에 큰 것, 즉 절대값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씩 다 세줬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가장 큰 것보다는 xn이 스몰 xn이 작더라가 우리의 증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증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스몰 x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위랑 똑같은 걸 그려봅시다. 코시라고 하자. 그러면 스몰 x는 우리 뭔지 몰라요. 하지만 xn, xn 플러스 1, xn 플러스 2 이런 걸 봤을 때 걔네들이 여기서 어떤 거 두 개를 뽑든 간에 걔네들의 차이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으니까 1보다 줄일 수 있잖아요. 여기는 x-1이고 여기는 xn-1. 나머지는 똑같다. 나머지 뭐 짜잘하게 몇 개 더 있을 수 있지. x1, x2 저 위 그림이랑 똑같이 xn-1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더하기 1 대신 xn 더하기 1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증명이에요.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자, 이 그림을 쓴 거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증명을 봐봅시다. 입실론을 1이라고 놔봅시다. 1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적당한 숫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1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보기 좋게 앞의 증명이랑 유사하게 쓰기 위해서 쓴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xn이 콧이잖아요. 이거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써봅시다. 콧이니까 입실론을 주면 내가 n을 주겠어. There exists n. 근데 이 n이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 스몰 n과 스몰 m이 크기만 하면 xn과 xm의 차이가 1보다 작다. 이거 맞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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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스몰 m 대신에 우리가 캐피털 N을 넣어도 되잖아요. 그쵸? 이거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이걸 빼버립시다. 얘를 N으로 바꿉시다. 그래도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스몰 m을 양쪽에 쓴 거랑 스몰 m을 지워버리고 캐피털 N을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캐피털 N은 캐피털 N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코시보다 조금 약한 조건을 쓴 거예요. 둘 다 변해? 아니야. 하나만 변해도 돼. 쓴 거니까. 맞죠? 얘를 이거 당연한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해석개론을 잘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해야죠. 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우리가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는 xn 마이너스 스몰 n 마이너스 xn, 이게 xn 마이너스 xn 삼각부등식에서 이렇게 되니까 1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맞죠? 따라서 우리가 xn이 x의 캐피털 N 더하기 1보다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 xn이 코시니까 캐피털 N을 찾았는데 유한계 빼고는 1부터 n-1을 빼고는 스몰 xn의 크기가 절대값이 전부 다 2값보다 작거나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거 되게 앞에 있는 증명이랑 비슷하다. m을 x1의 크기, xn-1까지의 크기, 그리고 x의 n의 크기 더하기 1의 맥시멈을 한번 놔봅시다. 놓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xn은 m보다 전부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캐피털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보다 작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세줬으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 있던 측면이랑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크기를 전부 바운드하는 캐피털 M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xn이라는 숫자는 아니지, xn이라는 수열은 바운디드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렘마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코시면 바운디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코시면 바운디드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코시면 수렴한다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지금 제가 쓸 이 내용이 이 챕터에서 이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정리로 우리가 어떤 수열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if and only if를 우리가 줄여가지고 IFF라고 씁니다. 그래서 수열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xn이라는 수열이 코시 수열인 것과 동치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실수에서만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실수만 다루니까. 자, 얘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이쪽은 우리 앞에서 한 렘마 때문에 그렇네? 렘마 1이 뭐였지? 아까 우리가 숫자는 안 썼는데 얘를 1이라고 해보죠. 뭐. xn이 수렴하는 수열이면 코시다, 컨버전트 시퀀스면 코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버전트면 코시다를 보였습니다. 반대를 한번 보여봅시다. 우리가 이 코시면 바운디드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얘는 뭐 뒤에선 쓰진 않지만 이번 섹션에서 얘기를 하면 좋으니까 렘마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렘마2에 의해서 xn은 바운디드입니다. 맞죠? 코시면 바운디드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정리를 하나를 써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되게 복잡하게 증명을 했더니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왜? xn이 바운디드 시퀀스잖아. 그러니까 어떤 서브시퀀스는 수렴을 한다. 혹은 수렴하는 서브시퀀스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시오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서브시퀀스를 찾을 수가 있는데 얘가 수렴합니다. 수렴한다고 써봅시다. 그래서 어떤 수로 수렴하니까 그 수렴하는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렴하는 값을 우리가 스몰 x라고 놨습니다. 끝.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실제로 xn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이제 이 증명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 xn과 x의 차이를, 이거는 좀 증명이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아래 좀 넉넉하게 적어봅시다. xn과 x의 차이를 충분히 줄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얘는 xn과 x는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어떤 k에 대해서 k가 충분히 클 때 얘를 이렇게 더하고 빼주면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얘 더하기 얘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n도 크고 nk도 크면 코시 수열이니까 충분히 작습니다. 거리가. 얘는 subsequence는 xnk라는 subsequence는 xn은 모르지만 xnk라는 subsequence는 x로 수렴한다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작아집니다. 삼각부등식 써봅시다. xn-xnk랑 xnk-x랑, 근데 이제 이 nk 값을 굉장히 잘 찾아줘야 됩니다. 둘 다 2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입실론이다. 이런 결론이 내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지? 수렴하니까, 부분 수열이 수렴하니까 얘를 충분히 줄일 수 있겠구나. 코시니까 얘를 충분히 줄일 수 있겠구나. 이 두 얘기를 각각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입실론이 있다고 해야지. 수렴할 때 항상 입실론 있다고 하자.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얘를 줄여봅시다. xn이 코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n이 존재해서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xn과 xm의 차이는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쓴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쓴 겁니다. nk가 무지무지 커가지고 이 캐피털 N보다 크면 되겠네.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수열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원래 수열은 모르지만 최소한 xnk라는 subsequence는 x로 수렴한다는 걸 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k라는 자연수가 존재해서 스몰 k가 캐피털 K보다 크기만 하면 xnk랑 x의 차이가 충분히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것도 xnk라는 subsequence가 x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근데 인덱스는 k잖아요. 그래서 그 k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 으로 바꾼 겁니다. 극한의 정의를 그대로 썼다는 것을 계속해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이 엄청 복잡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에 극한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하지? 실제로 이런 증명들이 엄청나게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코시니까 충분히 가까워, 수렴하니까 충분히 가까워, 두 개 합치면 되겠네 라는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넣으면 되니까. 자, 이거라고 칩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K'을 K랑 N 중에 큰 값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요? 큰 값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 NK'은 K'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N보다 크겠습니다. 그쵸? 왜? K'이 N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거 이 NK'은 K'에 대해서 스트릭트 인크리징, 부분 수열이니까 스트릭트 인크리징이었으니까 K' 번째 인덱스는 K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이게 되겠습니다. 이 K는
바뀌었네. 이 K 아래에 있는 K들을 전부 다 K 프라임으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그 K 프라임에 대해서 얘도 n보다 크네. 요게 n보다 크고 요것도 둘 다 n보다 크니까 어딨니? 이 코시 수열의 특성에 의해서 앞쪽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겠습니다. 얘는 K 프라임은 캐피털 K보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 x와의 거리가 충분히 작아지겠습니다. 얘가 충분히 작아지겠네. 맞죠? 자, 이제 증명이 끝났는데요. 딱 하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기서 이 K 프라임을 어떻게 잡았냐면 얘는 n보다도 크고 k보다도 크게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수열의 정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스몰 n이 캐피털 n보다 크면 이라는 얘기를 어딘가에서 해줘야겠습니다. 여기서 해줘도 되고 여기서 해줘도 되는데 아래서 하는 게 낫겠죠. 자, 이제 n보다 캐피털 n이 크다고 하자. 그러면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K 프라임은 n에 물론 의존해야 되는데 무지무지 커도 상관없어요. 캐피털 n보다만 nk 프라임이 크게만 하면 그러면 얘가 작아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캐피털 K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작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명에 필요한 것들만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n이 있다. 이번에는 좀 아래가 복잡해졌네. 하지만 만약에 스몰 n이 캐피털 n보다 크면 얘는 중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얘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우리가 얘를 당장은 엄청나게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지만 지금 보면은 코시 수열을 대체 왜 정의했나 싶죠. 컨버전트 시퀀스랑 코시 시퀀스랑 완전히 같은 개념 같은데 대체 이걸 왜 정의했나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라고, 관심 있으면 공부를 하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노트라고만 썼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해석개론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A가 아래 부분집합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코시 컴플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냐면 코시 시퀀스가 항상 수렴할 때. 항상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그 집합 A의 바깥에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집합 A의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할 때 우리가 이 코시 컴플리트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헷갈리죠? 얘를 좀 봅시다. 얘에 대해서 간단한 예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거. R은 코시 컴플리트입니다.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이 컴플리트를 우리가 그냥 코시 컴플리트 앞에 코시 빼버리고 그냥 컴플리트다라고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맞죠? 왜? 우리가 보였잖아. 실수에 있는 이무의 코시 수열은 그 실수에서 수렴한다. 아닌 거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0,1도 역시 코시 컴플리트입니다. 이번은 우리 사실 볼자노바이어 스트라스로 거의 증명을 했는데 딱 하나 개념을 증명을 안 했어요. 당연한 거긴 한데 증명 한번 해봅시다. 재밌어요. 우리가 xn이 코시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n은 어떤 수로 수렴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xn이 어떤 x로 수렴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xn이라는 애가 저 a에, 즉 0부터 1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극한을 양쪽에 취하면 x도 0부터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xn이 저 0,1이라는 클로즈드 인터벌에서의 코시 수열이면 수렴하긴 당연히 수렴하지, R에서는. 근데 그 수렴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A, 즉 0,1이라는 클로즈드 인터벌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 간단하네요. 자, 근데 0,1이라는 이런 인터벌은 하프 오픈 혹은 하프 클로즈드 인터벌은 코시 컴플리트가 아닙니다. 잘 안 보이죠? 예, 열려 있는 겁니다. not 코시 컴플리트.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코시 수열 맞잖아요. 우리가 아까 예제에서 했으니까. 하지만 얘가 0으로 수렴하긴 하는데 그 0은 이 A라는 집합의 바깥에 있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더 중요한 사실. Q도 역시 코시 컴플리트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엄청 중요하게 쓰이는 사실인데 우리는 당장은 그렇게 여러분들은 머릿속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아주 간단한 예만 봅시다. 이게 뭐예요?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그 수렴값이 유리수 안에 없을 수도 있다. 되게 당연해 보이네. 우리 그런 예 많이 알고 있네. 하나만 써봅시다. 이런 거 있지. x1은 1, x2는 1.4, x3는 1.414. 수렴하는 수열이잖아요. 루트 2로 수렴하는 수열인데 코시 맞지. xn과 xm의 차이는 소수 n번째 짜리 이후부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앞에는 똑같으니까 충분히 작게 줄일 수 있잖아. 그리고 R에서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코시라고 바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얘는 Q에서는 수렴을 안 해요. 수렴값이 Q에 있지는 않고 Q의 바깥에 있습니다. 따라서 Q라는 집합은 코시 컴플리트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를 우리 했습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자, 이 코시 수열의 간단한 예를 한 번만 봐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이 코시 수열이라는 거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열이 어떤 조건, 뭐 입실론이 있을 때 n이 존재해서 어쩌고저쩌고를 만족하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그냥 보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x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x가 없을 때도 수렴하는 조건을 찾고 싶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압니다. xn이 바운디드 어버브고 인크리징이면 x가 뭔지 몰라도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모노톤 시퀀스 프로퍼티 혹은 모노톤 시퀀스 시어렘이었어요. 코시 수열은 두 번째입니다. 어떤 수열이 코시라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수렴값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수렴합니다. 우리가 증명을 한 거잖아요. 저 오른쪽 끝바닥에서. 그래서 수렴값을 찾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수렴하는 것 자체는 보이기가 쉬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xm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의 차이가 전부 2의 마이너스 n보다 작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xn이라는 수열은 볼 것도 없이 우리가 극한의 정의를 만족해야 되긴 하지만 극한의 정의는 x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작업할 필요 없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코시를 보이는 건 왜 더 간단하지? 수렴하면 코시다 를 보일 때는 간단했는데 어떤 집 공간이어도 성립을 하는데 코시면 수열한다, 코시면 수렴한다 라는 걸 증명할 때는 강력한 정리 하나를 썼습니다.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정리.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증명 한번 해봅시다. 수렴 값을 찾는 게 만만하지 않아 보이니까 코시임을 보일 거예요.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n을 다음처럼 찾읍시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극한에 익숙할 거니까 순서대로 쓸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쓸 때 여러분이 순서대로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 이게 왜 나왔을까? 답은 항상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쓰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해를 하려면 뒤쪽에 있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얘가 나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는 거꾸로 안 쓸 거예요. 자,
얘라고 합시다. 만약에 스몰 n과 라지 n, 그 스몰 n과 스몰 n이 전부 n보다 크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xn이 xn보다 크다고 가정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반대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n-xm은 아이고 미안해요. 인덱스에 커야지. 그 수열에서의 인덱스만 중요하지 xn, xm의 익스플리트한 값이 중요한 건 전혀 아니었으니까. 자, 얘라고 합시다. 얘는 n부터 n-1까지 x k 플러스 1 마이너스 xk 얘네들의 합보다 작아지겠습니다. 이거 그냥 삼각부등식 여러 번 쓴 겁니다. 그쵸? 이거 다 더하고 부등호 빼보고 나면 여기에다가 x의 n-1, x n-2, n-1 이렇게 쭉 간 거랑 똑같으니까. 쉽지만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얘는 당연히 우리 수학원 같은 데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누누이 봤던 n-1 대신에 무한대를 쓴 이 무한급수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이거 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 2to the k잖아요. 2to the k분의 1인데 k가 n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2to the n-1분의 1 이건 거죠. 이거는 n-1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 스몰 m, 스몰 n이 캐피털 n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으니까. 사실 여기서 스몰 n은 필요가 없어요. 이 둘 중에 작은 값만 끝에 살아남는 겁니다. 얘가 입실론보다 작아졌다. 왜? 이 조건이 아이고 너무 멀리 왔다. 여기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 부등식을 생각을 하면서 저 n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야?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n을 찾았어요. n이 n보다 크기만 하면 둘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를 보인 겁니다. 따라서 코시, 따라서 수렴. 안 써도 되지만 한번 써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전부 R에서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예제는 많이 볼수록 좋으니까 x1은 1, x2는 2, xn은 xn-2와 xn-1의 합의 중간 이라고 합시다. 이거 단순히 계산하면요, 이 xn-xn-를 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거죠. 따라서 xn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수렴값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 늘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양변에다가 리밋을 취하고 싶잖아요. 근데 리밋을 취하면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도움이 왜 안 되냐면 x는 2분의 1 x 더하기 x니까 x는 x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재미 삼아서 극한을 그려봅시다. 우리가 x의 2n 플러스 1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에 2n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학적 기납법 써보면 그냥 금방 돼요. 얘는 묶어서 쓰면 이거 뭐 급수의 합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양변에다가 n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왜? 수렴하는 걸 아니까. 왼쪽은 극한 취하면 x, 오른쪽은 극한 취하면 얘 없어지니까 3분의 5. 따라서 얘는 3분의 5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기 바래요. 얘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해석학에서는 이렇게 이것보다는 이 위에 있는 존재한다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하면 그 값이 뭔지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계산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존재한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것들은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건 고등학생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우리는 대학생이니까 대학생이 할 만한 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거 증명할 수도 있는데 증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 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증명은 숙제로 한번 제가 힌트를 좀 주고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 나중까지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xn이라는 시퀀스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콘트랙티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축소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c라는 숫자랑 그 c에 대한 조건 0부터 1 사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xn 더하기 2 마이너스 xn 더하기 1이랑 xn 더하기 1 마이너스 xn을 봤을 때 이 차이가 10보다 작아지면 이러면 우리가 콘트랙티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리가 c를 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요런 거랑 유사한 겁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왼쪽에 있던 이 증명이랑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석학의 뒷부분이나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이긴 하는데 당장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모든 이 컨트랙티브 시퀀스는 항상 코시 수열이다. 그러니까 실수해서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프루프는요, 제가 힌트를 호목에다 간단하게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기 바랍니다. 증명 어렵진 않은데 쉬운 거 했으니까 어려운 건 여러분한테 맡기고 싶습니다.